네, 안녕하세요. 박강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수학 3학년 2학기 교과서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2학기 때는 조금 더 추가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등교를 하게 돼서 여러분이 담임선생님과 만나게 되면 또 부족했던 것도 보충하면서 또다시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학의 첫 시간이니만큼 2학기 수학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첫 시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차례예요. 차례 보니까 1단원이 곱셈으로 되어 있고 2단원은 나눗셈, 3단원은 뭘까요? 원이네요. 4단원은 분수, 5단원은 들이와 무게, 6단원은 자료의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원으로는 곱셈을 배우게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이 곱셈은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1학기 교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학기 교과서에 4단원이 우리가 곱셈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2학기의 1단원도 곱셈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수학은 선생님이 단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3학년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2학년 수학, 1학년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3학년기 쉽다. 3학년 수학을 잘 배워놓으면 4학년이 쉽다. 이렇게 계단처럼 단계가 있다고 쌤 몇 번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곱셈은 1학기 때 배웠던 곱셈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지고 그런 것 뿐이에요. 반대로 다시 말하면 1학기 곱셈을 잘 해놓은 친구들은 2학기 곱셈을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2단원에는 나눗셈이네요. 나눗셈도 우리가 1학기 때 했습니다. 1학기 때 나눗셈을 잘 배우는 친구들은 2학기 나눗셈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3단원은 원이네요. 우리 1학기 때 평면 도형을 했고요. 또 원은 1학년, 2학년 때 도형 같은 거 배울 때 했어요. 공 모양도 했을 것이고 4단원 분수. 분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얼마 전에 선생님과 같이 원격 수업으로 또 했던 분수와 소수 부분에 있죠. 그 중에 분수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들이와 무게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되고 자료의 정리도 이건 내용이 재밌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자세히 보시면 겹치는 게 벌써 3개 정도가 있네요. 곱셈, 나눗셈, 분수 이런 거. 1학기 수학을 잘 공부해 놓은 친구들은 2학기 수학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수학을 재미있게 느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공부했더니 이 문제가 풀어지네? 이걸 공부했더니 이 문제가 풀어지네? 이런 거를 느꼈을 때 여러분이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학 재미없어. 문제 나와도 재미없어. 이런 경우가 많죠. 선생님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학의 재미를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재미 느끼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수학도. 네. 물론 등교해서 여러분 담임쌤께 공부를 배우면 더 잘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수학은 내 친구는 지금 할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첫 번째, 1단원 곱셈 부분이 나오네요. 뭐 급식판도 나오고 여기에 뭐 이도 닦고 있고 뭐 어디 여행 가나 봐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연속으로 나오는지 이따가 나중에 볼게요. 자, 선생님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오늘은 곱셈의 첫 시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읽어 줄게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 볼까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뭐야? 이건 뭘 의미할까?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주사위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수일이네 학교에서 도서 자선 장터를 엽니다. 도서 자선 장터. 그러니까 자선은 뭔가 그 책 같은 거를 팔아서 그 수익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231명이 있네요. 그래서 231명이 모두 몇 권을 가져오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단서가 231이라는 게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죠. 한 명당 몇 권씩 가져오기로 했냐? 3권씩 가져오기로 했대요. 그러면 도서 자선 장터에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일까? 이거를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이거 막 231명인데 3권씩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2학년식으로 문제를 바꿔보면 이거예요. 우리 반에서 도서 자선 장터를 여놉니다. 학생이 4명 있는데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오면 모두 몇 권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 4명이 있는데 야,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오자. 그럼 모두 몇 권이 될까요? 자, 4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3권씩이야. 어떻게 될까요? 2학년 때 배웠는데 4, 3, 12, 12권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4명씩 3권 가져온다. 이거를 곱하기 해서 12권이야. 이거를 예전에 배운 걸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공부한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숫자만 조금 커진 것 뿐이에요. 푸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처음에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우와, 숫자가 너무 커졌어. 이게 뭐야? 아, 이건 나는 못해. 이렇게 못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진짜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야, 4명이 있잖아, 우리 반에. 근데 그 사람이 3권씩,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온대. 그럼 모두 몇 권 가져와? 이러면 12권. 이건 대답할 수 있거든요. 더 쉽게.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2권씩 가져와. 그럼 몇 권일까? 8권. 4, 2, 8.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걸 풀 수 있다는 건 오늘 공부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수학을 너무 그렇게, 물론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지. 근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원격 수업 하는 동안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선생님도 노력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일까? 모두 몇 권일지 어림해버렸네. 어림은 뭐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우리 1학기 때 원격 수업 때도 많이 했죠.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 정도 될까? 근데 여기서 231권이라 했는데 231권이라고 하지 말고 한 사람 231명이라 그랬는데 231명 말고 한 200명으로 잡아보자. 231 말고 이거는 한 200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오기로 했대요. 그럼 대략 약 몇 권일까요? 여러분들 200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200 곱하기 3. 200 곱하기 3. 3영은 0, 3영은 0, 3이 6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2, 3은 6에서 600 해도 되죠. 그래서 대략 한 600권 정도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어림했냐? 232는 좀 숫자가 복잡하니까 그거하고 가까운 200명으로 했으니까요. 학생들이 가져올 책의 수를 고셈식으로 그러면 나타내 볼게요. 이건 일단 600권 정도 어림잡아서 한 거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몇 곱하기 몇 해야 될까요? 그렇죠. 231권인데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온다. 이거를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231 곱하기 3. 그러면 그 아래 수 모형으로 알아봅시다. 이걸 해볼게요. 선생님이 수 모형이 있기는 한데 오늘 수업에서는 수 모형을 굳이 안 해도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 모형에서 수 모형을 231을 3번 넣으면 다음과 같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100모형, 10모형, 1모형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세어 볼게요. 그냥 세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0모형이거든요. 이거는 10모형, 이거는 1모형이에요. 자, 100모형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세요. 100모형 이거 다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100모형 몇 개, 10모형 몇 개, 1모형 몇 개 있는지 다 세어봐서 세어본 후에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답을 써보세요. 선생님 10초 뒤에 말하겠습니다. 자, 100모형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00모형은 6개 있네요. 10모형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231에 231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있네. 1모형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개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231 곱하기 3은 얼마란 얘기일까요? 100모형이 6개니까 600이고 10모형 9개니까 90이고 1모형 3개니까 3. 정답은 69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231 곱하기 3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곱셈은 왜 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나요? 곱셈은 덧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31 곱하기 3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231을 몇 번 더한 거다? 3번 더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더하면 너무 힘드니까 곱셈을 우리가 쓰는 거죠. 231 곱하기 3은 231 더하기 231 더하기 231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럼 옆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사위 3번 231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예전에 곱셈식을 가르칠 때 곱셈식은 크게 가로식으로도 풀 수 있고 세로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기를 바란다고 그랬냐면 바로 세로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교실에 있었으면 내가 이거 왜 세로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가로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로식이 편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세로식으로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교실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봤을 텐데 네, 바로 나중에 나올 바다 올림 때문에 그래요. 곱했는데 10보다 큰 수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세로식은 바다 올림을 표시하기가 좀 편해서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가로식으로 하면 가끔 가다가 바다 올림 이거를 체크를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전 수학 잘해요. 암산도 잘하니까 전 가로식으로 할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시험을 봐서 많이 틀렸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막 하다가 바다 올림 빼먹고 뭐 하다가 결국엔 틀렸죠. 수학은 빨리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기 가로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1 곱하기 3 이렇게 세로식으로 나타났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초반에 말했던 1학기 거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2학기가 쉽다 이 말을 왜 했을까? 놀랍게도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교과서 1학기 교과서인데 1학기 교과서 73쪽에 이 문제가 있어요. 12 곱하기 3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여러분 다 공부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231 곱하기 3이네요. 1학기하고 2학기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1학기 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였는데 2학기 땐
대개 자리 한 자리가 더 늘어난 것 뿐이에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네, 여기도 이렇게 표시했고 2학기 때도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결국은 숫자 하나만 늘어난 것 뿐이고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1학기 거를 확실하게 해놓은 친구들은 이거 생각보다 금방 쉽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교실이었으면 이거 금방 풀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구단이 좀 어려운 친구도 분명히 있고 이 선생님은 쉽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1학기 거를 해놓으면 2학기는 편하다. 자, 먼저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대개 자리 10의 자리부터 계산을 할까요?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할까요? 이건 1학기 때도 한 건데 그렇죠. 항상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받아 올림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서 그래요. 3일은 얼마입니까? 3일은 자, 선생님이 이거 쉽지만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핸드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대답을 꼭 해주세요. 3일은 3. 그렇죠? 1의 자리 계산했으니까 1의 자리에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32 3번 있네요. 3, 3은 9. 그래서 9가 여기 옵니다. 그 다음 3이 여기 있는 100이 2개 있으니까 200이네요. 200이 3번 더해지는 거예요. 2, 3은 6. 실제로는 600입니다. 그래서 693이라고 쓰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식으로 이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항상 풀 때는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3의 1은 3, 그다음 3, 3은 9, 3이 6. 오늘 한 부분이 쉬운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네, 받아 올림이 오늘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구단만 알면 오늘 공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4번과 주사위 5번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서 이거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속 틀어놓지 말고 바로 일시정지 눌러주세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아마 답이 다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은 믿고 하겠습니다. 자, 위에 두 문제는 세로식이네요. 아래 두 문제는 무슨 식인가요? 가로식이죠. 자, 그럼 풀어볼게요. 선생님은 세로식 좋아하니까 풀 때는 1의 자리부터 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선생님 귀에는 안 들리지만 대답하고 있다고 믿고 말할게요. 3이 6, 3, 1은 3. 이 3은 실제로는 얼마일까요? 30이죠. 3이 6. 그래서 636이 나와요. 여러분들 1학기 때는 어떻게 뭘 풀었냐면 여기 2가 빠진 12 곱하기 3을 풀었어요. 근데 여긴 2만 붙었네요. 그게 어디 나와요? 1학기 교과서에 12 곱하기 3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2만 붙은 게 2학기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풀어볼게요. 2, 3은 6, 2, 2는 4, 2, 4 얼마? 8이죠. 오늘 풀면서 막 씩 웃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받아 올림이 없으니까 푸는 게 신나거든. 구구단도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자, 이거 101 곱하기 5네요. 가로식으로 푼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세로식으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101 곱하기 5입니다. 5, 1은 얼마? 5. 5, 0은 5 곱하기 0은 얼마일까?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 0이라고 했죠. 5, 1은 5. 이 문제 어려워한 친구는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0이다 이거를
잘 모르거나 헷갈린 친구들일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곱하기에 0이 있으면 0이 된다. 이건 알고 있겠죠? 344 곱하기 2 해볼게요. 2, 4, 8. 2, 4, 8. 2, 3은 6이네요. 그래서 688이 나옵니다. 688.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있는 8은 실제로는 얼마일까요? 실제로 80이죠. 여기 있는 6은 실제로는 600이고요. 자, 그러면 주사위 5번입니다. 탁구공이 한 상자에 121개씩 들었어요.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121개씩 들었네요. 그게 몇 상자 있냐면 4상자 있어요. 4상자. 그래서 얘도 상자가 121개씩,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121개씩 4상자가 있어요. 이거 탁구공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이거 만약에 2학년이나 1학년, 3학년 덧셈과 뺄셈이었으면 이거 일일이 다 더했어야겠죠. 121개를 다 더해야 돼요. 4번씩. 4상자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곱셈을 알죠. 그래서 121 곱하기 뭐 하면 돼요? 4를 하면 됩니다. 121 곱하기 4. 선생님은 세로식으로 여기다 풀어볼게요. 121 곱하기 4는, 자, 대답해주세요. 4의 1은 4. 4, 2, 8. 4의 1은 4. 그래서 정답은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484개가 나왔다.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곱셈 첫 시간인데 1학기 때 공부했던 것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받아올림도 없어서 좀 더 편했죠. 그렇다면 바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받아올림이 없었으니까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받아올림이 있어요. 3, 1은 3, 3, 3은 9는 받아올림 없는데 3, 8은 24 받아올림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받아올림이 있는 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1학기 때 받아올림 있는 거 했어요. 15 곱하기 5 이런 거 하면서 55, 55, 25, 5일은 5 해서 7, 75 이런 거 많이 풀어서 자신 있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볼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 보십시오. 그 다음 선생님이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공부한 부분이 있으면 그날 수학 익힘책을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풀면 되냐면, 어디 푸는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수학 익힘 6에서 7쪽이라고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풀고 나면 수학 익힘책 6, 7쪽을 이거를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정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답을 여러분이 보고 채점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이거를 부탁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